예, 안녕하십니까. 황남은회계TV의 황남은회계사입니다. 오늘은 PFV하고 AMC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손을 댔는데 막상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를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워낙 자료 양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슈,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고민을 더 해봤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PFV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PFV는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이다. 예, 금융기관이 꼭 들어와야 되고요. 금융기관과 이제 프로젝트 참여기관으로부터 자금 및 현물, 토지 등을 받아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이고요. 이제 페이퍼 컴퍼니이다 보니까 이제 자산관리 업무는 자산관리자에게 위탁을 해야 됩니다. AMC라고 하고요. 이 자산관리자는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해서 요 자산관리는 여기서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예, 그런 실제 업무들은 요 AMC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FV를 하는 사업이 보면은 이제 설비 투자나 뭐 주택, 그리고 SOC 같은 거, 플랜트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이고요. 결국은 이제 주주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이제 정부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공공 지자체가 다 할 수 없으니 민간에서도 하는 것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조트법 104조 30일에 보면은 일몰 규정이긴 하는데, 그 배당 가능 이익의 100분의 90%를 배당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소득 공제를 해준다. 법인세를 안 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이게 원래는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제 일몰 규정이 있었는데, 일몰 규정이었는데 이게 연장이 됐네요. 그래서 25년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좀 PFV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 기간이 늘어난 것을 보고 다들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뭔가 힘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예, 어쨌든 혜택을 준다. 설립 요건이 또 이제 104조 30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법인세법 51조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특법에서 이제 설립 요건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볼 것은 이제 자본금은 50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고, 이제 이런 그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설비 투자나 사회 간접 자본, SOC라든지 시설 투자, 자원 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해당해야 된다.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면 안 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은 두지 아니할 것. 한시적인 기간, 2년 이상인 기간. 예.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예. 금융기관이 55% 이상은 들어와야 되고요. 예.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세제 혜택은 지금은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예. 90% 이상 배당 시 동액을 그 당해년도 소득금에서 공제한다. 예전에는 뭐 취등록세에 대한 면제라든지, 뭐 가밀 억제권 지역에 대한 등록세, 뭐 그 중과 배제 이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큰 세제 혜택인 거죠. 소득 공제 혜택도 법인세를 안 내도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PFV에 대한 뭐 그 그림인데, KB 부동산 신탁 홈페이지에서 참조했고요. 토지 주로부터 토지를 매매하고,
매매 자금을 주고 이제 매매한다. 자산 관리는 이제 요 AMC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자금 관리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한다. 여기는 이제 신탁 홈페이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는 롤도 이제 넣었는데, 요 신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예, 금융기관은 5% 이상 들어와야 되고, 보통 이제 시행사들인데 이제 시공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기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예,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 이런 개념을 이제 좀 아시고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PFV에 해당하는 것이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화천대유가 AMC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한번 이벤트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 숫자들이라든지 회계적인 거 말고도 이런 이벤트를 알아야지 좀 뭔가 그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제 이 대장동이라는 게 이제 그 판교 남쪽에 있고 용인 수지하고 판교 남부하고 이제 사이쯤에 있는데 용서고속도로가 지나는 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 교통이 좋으니까 서울하고 근접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 그런 유인이 있죠. 예, 금싸라기 땅인 거죠. 노른자 땅.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나대지에 가까운 땅인데 뭐 논밭 이런 땅인데 개발이 되면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그런 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개발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뭐 공무원들이 뭐 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잘 안 되다가 2008년도쯤에 이제 C7의 이강길 대표가 여기 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분이 이제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분 이제 영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LH 민간 부분은 이제 그 LH가 이제 민간 부분은 이제 넘겨라. 그리고 이제 뭐 서민들 주택이라든지 민간이 안 들어오는 데에 투자를 하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2009년도 10월 20일 날 이제 국토해양위원회 이제 국감에서 LH 사장님한테 이제 신영수 의원이 이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이제 요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면서 LH가 뭐 지금 대장동 하고 있는 거 손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C7으로부터 이 동생분이 금품을 수수를 했는데 1억 5천 받고 나중에 5천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돈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 최윤길 의원도 여기 돈을 받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1억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다시 돌려줬다. 그래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었고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LH 공사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뭐 동의서도 이거 허위 아니냐 하면서 좀 계속 이제 반대를 했고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를 공공 개발을 어쨌든 민영 개발 쪽에 좀 입장에서 이제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실제로 돌려받은 기억이 없다. 이런 그때 돈을 주셨던 분이 C7 개발의 임원 A씨. 이거는 그냥 기사 내용인데 돈을 받은 적은 없다. 다시 또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네요. 번복을 했다기보다 이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고백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이런 또 기사도 있네요. 이제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의원에게 20억, 실타는 350억. 이게 이제 녹취록에 정영학 녹취록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LH 공사가 이제 결국은 사업을 철회를 합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생긴 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취임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을 이제 공영 개발로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때 이제 성남시의회가 한나라당이 가만이었는데, 이제 계속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고, 뭐, 반대하는 이유가 뭐, 일단 수익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수익성이 있겠냐. 이때는 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왜 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또 빚잔치 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로비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도 할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등원 거부까지 했고, 이제 그래서 준예산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또 터졌죠. 그래서 이 C7 여기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을 PF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무사히 빠져나가죠. 근데 이때 김만배 씨나 뭐 이때 김만배 씨가 이제 좀 로비를 한 것으로 일단 녹취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예, 박영수 그 변호사님도 나오시고요. 이때. 그래서 이 남욱 변호사가 이제 로비 그 정관계 인맥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좀 돈을 전달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제 15년도에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5년도에 구속됐고, 이강길 씨도 이제 구속 기소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으로. 예, 이분은 나오고 이분은 들어갔고, 근데 이분 얘기로는 남욱 변호사가 본인한테 250억을 줄 테니 그만둬라, 빠져나가 얘기했고, 또 이제 조폭 등을 이제 동원을 해서 협박을 했다. 근데 그거에 응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래서 나만 혼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때 2015년도 그 재판 때 박영수 이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를 하셨고, 이 법무법인 강남에 있는 강남 한솥밥에서 변호를 했고, 이때 이제 검사장 수원지검 검사장님이 강찬우 검사장님이었고, 이제 두 분 다 근데 하천대유의 지금 고문 또는 자문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 13년도에 이제 공공개발이 계속 반대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쪽 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이강기 씨는 14년도 말에 구속이 됐고, 그래서 이제 C7에서 이제 하천대유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천대유로 이제 사업권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이제 2015년도 3월 이때 선정이 되는데, 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게 다른 경쟁사도 있었겠죠. 이제 호반건설하고 이제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있었는데, 이 호반은행에서 이제 하나은행하고 이제 손을 잡으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각상도 의원이 나오죠. 이건 기사 내용이고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친분이 있는 각상도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지금 패소했죠. 지금 1심에서 아드님이 50억 받은 거 있잖아요. 1심에서 일단 근데 다시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0억 퇴직급여 50억이 좀 세긴 세네요. 그렇죠? 임원도 아니고 일반 직원인데, 그게 뭐 산재다, 뭐 상여금이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산재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뭐 조기 축구에서 히어로 역할을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뭐 어쨌든 뭐가 됐든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거고, 뭐 대표이사 행령이라기보다 배임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박영수 전 특검도 많은 역할을 했다. 종잣 돈 5억을 초기에 투입했고, 하나은행을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부국증권 뭐 이런 데 들어오는 걸 좀 막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은행 PF 대출 1,500억 받을 때도 좀 영향력을 준 거 아니냐. 이분이 이제 우리은행의 이사장, 뭐 사회이사였나 보네요. 네. 그런 역할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외사촌 이기성 그 분이 이제 분양대행업을 맡았다. 대행업은 보통 그렇게 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것도 특혜이긴 하죠. 예. 어쨌든 수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팀을 보통은 영세한 데들은 팀을 그때부터 꾸려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뭐 대단한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일 테니까 예. 어쨌든 특혜다. 그리고 이분 따님도 회계사죠. 회계사고 그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죠. 뭐 정상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양을 받으셨고 뭐 최근 기사 보니까 한 11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걸 대여금이다 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이제 약정서나 뭐 그런 걸 또 만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분도 회계사니까 아마 그분은 이 실질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코끼리 뒷다리 만들듯이 보다 보니까 진실에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이분이 이제 위례, 신도시에도 똑같이 비슷한 형태로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예. 구조가 거의 비슷했다. 근데 이때는 이 배우자분이 다 들어갔네요. 본인이 이게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들어가니까 이걸 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이분이 이때 한 3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녹취록을 보면은 뭐 여기서 대장동에서 이분이 크게 역할을 하니까 700억을 가져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정영학 회사가 뭐 이분한테 술자리에 해서 뺨을 맞기도 했다. 뭐 그런 그 내용도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분 약간 외모도 약간 뭔가 좀 우직해 보이고 우락부락해 보이는데 추진력이 좋게 얘기하면 뭔가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어 보이네요. 예. 어쨌든 많이 뭔가 역할을 했다. 받은 것 같다. 받을 예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영학 회사도 이런 도시정비법이나 뭐 강의도 하셨고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뭐 하여튼 전문가인데 이 구조 자체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구조만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냐. 뭐 시공사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건설사, 뭐 호반건설 이런 데들도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뭐 성남시에 이익을 많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뭔가 특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좀 행사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분 구조를 볼까요? 이제 예, 지분 구조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 예. 50%는 성남도시개발공사, 50% 플러스 1조, 그리고 요 하천대유 자산관리는 1%, SK증권 6%, 나머지 금융회사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근데 SK증권 요게 이제 특정금전 신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천화동인 들어보셨죠? 1호부터 7호가 있는데 결국은 1호부터 7호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일당들, 요 남욱, 정영학, 김만배 그리고 특간자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7%입니다. 근데 이제 요 성남도시개발이 4천억 조금 넘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시장이 뭐 초과 수익을 더 환수를 해야 된다 해서 뭐 공원이나 뭐 터널 이런 쪽에 뭐 더 개발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한 5천억을 가져갔는데 나머지 4천억 정도를 이 7%를 지분이 가져갔죠.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다 우선주거든요. 결국 보통주 100%는 이거예요. 화천대유 자산관리 1%와 SK증권 그러니까 10%가 안 되죠. 보통주는. 나머지는 우선주고. 뭐 이게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공공 지자체가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으니까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고요.
근데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약정에 따라서 이제 다 각각 그 배당률을 다르게 정한 것 같은데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게 비참가적 누적 그 우선주였겠죠. 그 이제 배당은 이제 그 우선적으로 봤대. 그 율은 그거는 이제 약정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비참가적 우선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경험한 그 PFV 같은 경우도 우선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 금융기관이 이제 그 자본금 50억 이상은 돼야 되죠. PFV가. 그러면 금융기관이 5억 이상은 들어와야 되니까 그 금융기관 투자한 부분, 보통 증권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우선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조 자체로만 보면 이게 좀 그 위법하거나 그러진 않다. 물론 이제 뭔가 편법이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보면 SK증권에 이 투자자들 숨기려고 이렇게 특정 문전 신탁을 해서 들어간 것 같긴 하고요. 예, 어쨌든 이 구조는 뭐 특이하진 않다. 범법을 행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14%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화천대유가 성남에 위에는 1%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보통주 기준으로만 보면 14%가 맞습니다. 보통주는 14%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어쨌든 요게 14% 있고 나머지 천화동일 1호부터 7호가 나머지 지분이니까 이게 한 500억 정도 가져간 것 같고요. 이쪽 배당으로 1200억, 뭐 1400억, 3400억, 아니죠. 2400억, 3000억, 한 3500억 정도 되니까 합치면 4000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이게 뭐 투자한 거는 자본금은 뭐 2억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3,500억 갖고 하니까 엄청난 수익률이긴 하죠. 1,200억을 김만배 씨 부인 배우자가 100억, 누님 100억, 남욱 변호사가 1,000억, 정영학 회계사가 600억, 650억, DC는 또 이제 여기 그 김만배 씨 후배 배모 씨 이분도 100억 정도 가져왔네요. 120억. 예. 어쨌든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실제로 리스크를 거의 안 지은 거죠. 이 투자금이 거의 적었고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이게 아마 그 금융기관은 보통 5%만 끼는데 지자체 말고 43%를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가져온 거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현금이 캐시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거의 리스크를 안 지고 그런 인맥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그래 뭐 노력은 많이 한 거겠죠. 로비도 하고 뭐 인허가 변경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은 노력은 한 것이죠. 이게 그냥 꽁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리스크 안 지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다. 예, 예 그렇죠. 예.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고문으로 보면은 한 3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언론사 또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뭐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명단이네요. 예. 박영수 특검, 하나은행 부행장, 김순환, 뭐 각각의 그 어떤 뭐 대기업에서도 모시기 힘든 분들이신데 김순환 검찰총장, 원우철 의원, 강찬호 아까 말씀드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권순일 대법원장, 이경재 변호사님, 김기동 검사, 이창재 조은영 구단도 있네요. 하여튼 김만배 씨가 이제 인맥이 대단하다. 엄청난 인맥이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형님들을 많이 챙겨준 것 같습니다. 예, 그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형님들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좋아하는 형님들
예, 많이 챙겨줬네요. 예. 그래서 5년 동안 한 198억을 고문료로 낸 것 같아요. 예. 요것도 사실 좀 배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배임이 아니라면 이분들이 뭔가 역할을 했다는 얘기고요. 예. 그 박영수, 광찬호, 남욱 변호사, 그리고 이제 검사장이었고 재밌고요. 박영수 특검하고 이제 이경재, 최순실 예, 특검 변호사하고 그 특검이 있고요. 예. 여기 권순일 그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조금 워낙 이게 마당발이다 보니까 이제 다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이제 이재명 그 대표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재판도 했던 대법관이다 보니까 그 3심에서 최종심에서 이제 그 무죄 쪽에 힘을 실어 주셨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저도 이제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때 김만배 씨가 어쨌든 많이 찾아갔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예. 어쨌든 예, 이건 판단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건 없고요. 예. 예, 기타 사항 유동규가 많은 역할을 했다. 사업 협약서에서 이제 뭐 직원이 한 2번 정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초과이익 한수 조항은 뺐다. 용적률 변경해주고 뭐 임대비율 법정 최저한 15%로 맞추고 어쨌든 인허가 변경인데 뭐 이런 것들 다 해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700억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느낀 거나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 구조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구조 자체로만 보면. 그리고 이 지자체가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어쨌든, 이게, 그, 성남시 그때, 그 당시 성남시의 대다수, 그러니까 뭐 가반 이상이 요청처럼 민영으로 했다면, 그러면 이제 요 5천억 정도 되는 것도 해소가 안 된 것이고, 개발이 절반 이상의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해소한 거는 잘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이걸 만약에 다 민영으로 했으면은 이제 그 각상도 의원 아드님 퇴직금이 이제 100억이 됐을 수도 있겠죠. 예. 더 많이 배당을 받는 거죠. 예. 그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성남시 의원이라든지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쪽에 있던 인원들 유동규 이런 분들은 거의 한 몸체로 보인다. 요쪽 인원들하고 인사하고 예. 그게 있고요. 뭐 어쨌든 나온 걸로 그리고 이제 그 고문들 중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다. 뭐 50억 클럽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역할이 크신 분들이 분명 있긴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어쨌든 뭐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뭔가 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관계의 그런 언론까지 해서 이런 유착, 이런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이런 이권에 대한 카르텔, 유착 이런 건 좀 타파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요 PFV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정비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조특법에 이제 설립 근거에 대해서만 요건이 있는데 설립 요건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펀드, 자문 투자형 그 집합 투자기구 이런 것들은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운영과 관련된 분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400%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규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수익자 총회에 대한 내용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해서 이제 또 그런 뭐 사채 발행 한도, 뭐 그런 부채 비율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PFV에 대한 정비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회계사들도 보면은
독립성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공인회계사법에도 있고 윤리강령 이런 데 보면은 윤리 기준에 보면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이게 헌법에서 이제 그 정하는 이제 재산권이 침해될 정도로 그 회계 법인에서도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못 사거든요. 그리고 배우자도 살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용역도 못 하죠. 예. 자문 이런 거 못 합니다. 예. 피해 감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뭐 세무조정도 간단한 건데도 이제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좀 변호를 하셨고 검사였던 그 피고에 대해서 판결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관련 회사로 와서 고문을 하고 자문하는 거는 좀 조금 뭔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근데 이 진실의 실체에 접근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정리는 됐는데 아직까지 저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좀 어떻습니까?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예. 예. 그래서 예. 결론은 너무 일확천금만 노리지 말고 예. 화천대유 원래 그 뜻이 그 주역에 나온 뜻인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중천에 해가 뜨면 해가 이제 하늘에 있으면 다 비치잖아요. 세상을 환히 비치고 하니까 다 이제 뭔가 잘 풀린다. 대유 그런 게 약간 군자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행동 그런 거를 의미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게 다 뭐 순명이라고 뭐 자회사도 하나 이름 바꿨던데 휴명 순천 휴명. 근데 어쨌든 그 순리대로 하자. 예. 너무 뭐 이렇게 돈 몇백억씩 벌고 뭐 몇 년 살고 나오면 이거 다 뭐 본인 돈이긴 하겠죠. 예. 하지만 뭐 발 뻗고 잘 수 있겠냐 그런 또 이제 자기만의 또 위안을 하면서 예. 어쨌든 부동산도 공부는 좀 해봐야겠다. 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예. 예, 그래서 예, 이번 시간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예,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